안녕하세요. 국어를 구조화와 도식화로 쉽게 설명하는 전설 김상형입니다. 여러분. 자, 2022년 공무원 시험을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 왜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치르고 나면 항상 후회와 아쉬움과 어떤 슬픔? 슬픔? 이런 것이 남는 걸까요? 암만 해도 이 시험의 성격 자체가 완벽하게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완벽에 가까운 대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는 비단 군무원 시험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시험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번 시험을 잘 쳤건 못 쳤건 간에 이제 2023년 군무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가 될 것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먼저 전체적으로 25문제에 대한 총평을 내리지 않고요,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문법인데요. 문법. 총 8문항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문제 중에서 8문항이라 꽤 많은 내용입니다. 그죠? 사실 군무원 시험 자체가, 문법 자체가 군무원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정말 꽤 많은 양의 문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법이 약하다면 절대로 군무원 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여러분. 자, 보시면, 근데 문제 자체는 보면 여러분도 풀어보신 분은 피부로 느꼈겠지만 완전 어렵다는 아니었습니다. 한 중간 정도? 중중? 중하? 중중? 중간 정도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띄어쓰기가 2문제가 출제된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 그렇게 완전 못 풀 만큼 어렵진 않았고요. 그 다음 단어 형성법 역시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표준어 규정에서 깡총. 사실 표준어 규정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깡총을 놓쳤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적중이 아니고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지? 표준어 규정에서 그 네모 칸 안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건 한 번쯤은 봐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아야 되는 문제 같고요. 그 다음 높임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높임 표현,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 그 다음 특수어휘 쓰는 거, 이것도 뭐 괜찮았고, 그 다음 한글 맞춤법, 사이쇼 표기,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깃밥, 편지글, 이게 사실상 요 두 어휘가 헷갈렸을 생각해요. 왜냐면 자주 나온 단어, 자주 출제된 단어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기밥이야, 공깃밥이야, 편지글이야, 편지글이야 에서 충분히 혼선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요 문제는 항상 사이쇼는 어려워. 그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 보다, 뭐뭐 했나 보다. 뭐 이것도 뭐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의미를 따지면 되는 것이라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풀만했고. 그 다음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거를 물었기 때문에 뭐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았다. 딱 중간이다. 이렇게 약간 그 회색조이자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싶습니다. 딱 중간 형태. 그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득점할 수 있었다. 문법을 깔끔하게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한 만큼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문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자, 이 군무원 문법은 되게 다양하게 골고루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한 곳에 치우친 공부는 위험합니다. 사실 있잖아, 일행직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론 문법이 아예 나오지 최근에 3년 동안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방향을 어문 규정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군무원은 그렇지 않아요. 군무원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론 문법, 어문 규정들을 골고루 공부하시고, 비슷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 전 영역에 걸쳐서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개념을 명확히, 알겠죠? 핵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어떤 문법적인 능력 있죠.
뭐 품사를 파악한다든지, 문장 성분을 파악한다든지, 절을 구분한다든지, 그죠? 뭐 피동, 사동, 높임 표현,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 그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워밍업에 불과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다양하고 폭넓은 문법 기출문제를 머릿속에 넣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평이한 문제는 기본기에 충실하면 풀 수 있고, 그 국문 문법의 특성상 뭐가 있어? 그 지엽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 지엽적인 내용을 여러분, 전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엽적인 내용을 기본기에 넣는 게 아니고, 기본기는 핵심만 공부하시고, 지엽적인 내용은 기출문제에 있는 지엽적인 내용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방어력을 키우는 게 어때요, 여러분? 그게 더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알겠죠? 지엽적인 문제는 기출문제를 많이 갖고 가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문학. 문학은 25문제 중에 4개가 출제되었으니까 문법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군무원 시험, 이번 2022년 군무원 시험에서 눈여겨볼 게 뭔가 하면, 이 현대시하고 현대시, 그리고 지금 이 고전시가를 보시면, 일단 현대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시를 보시면 해바라기라고, 김광섭 해바라기라고 시가 나왔는데, 저도 문제를 풀어봤는데 한 번 읽고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봤어요. 제가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더 볼 수 있었지, 수험생이었다면 좀 당황할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명에 대한 욕구인지 환희 삶에 대한 추구인지, 이게 사실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고난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다음 정철의 3인곡 자체도 뭐 이것도 쉽다고 솔직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기출이잖아요. 정철의 작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정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그렇게 문제를 풀 때 힘들었다? 뭐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윤동주의 슬픈 족속을 저는 고난도로 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문학이라는 게 최근에 공무원 출제 경향을 보면 현대시든 현대소설이든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죠? 그냥 지문 한번 쫙 읽어보고 웬만큼 공부하면 딱 답이 떨어져요. 근데 윤동주의 슬픈 족속은 그래도 좀 생각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유법이라도 여러분 어떤 그 사물의 작은 속성, 어떤 부분, 이런 것보다도 어떤 행위를 바탕으로 전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쉽게 찾아서 정답을 가볍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문제를 맞은 사람은 한 발짝 앞에 있는 거죠. 그지? 이 2문제를 둘 다 맞으신 분들은 아마도 다른 수험생에 비해서 한 발짝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랴도 구하기 박지원, 사실 얘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다만 고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이 고전수필 자체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제가 이미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은 주제가 머릿속에 들어있었을 거야. 그지? 어떤 외물, 눈과 귀, 이런 감각에 현혹되지 않는 삶, 이것을 강조한 그런 고전수필이었기 때문에 주제만 파악했으면 여러분 그래도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학 평가한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난도, 그지? 하지만 어려운 문제, 난감한 풀기가 학생들이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대비합니까, 여러분? 뭐 세상의 모든 공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그지? 문학 기본 이론이 약하면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가 약하면 답이 2개로 보입니다, 여러분. 기본 이론에 충실, 그지? 뭐 시, 소설 이런 것들
이런 것에 관련된 기초 이론, 뭐 표현 방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강해지시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주요, 저는 기출문학 작품 전체를 정리하라고 안 했습니다, 절대. 주요. 이 주요란 말이 뭔가 하면 반복 출제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 출제. 계속 반복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지? 어떤 기출문제집이라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고전 시가라면 해석하셔야 되고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고전 문학. 이번에도 정철의 3인곡 나왔으니까. 그지? 만약 3인곡이 해석이 안 됐다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고전 시가 중심으로 기출문학 열심히 정리하시고 분석하십시오. 그러면 설령 한 걸음 두 발자국 물러서서 전혀 낯선 작품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분석력이 생깁니다. 그 분석력, 문학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요, 주요 핵심 기출 작품을 정리하면서 분석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꾸준한 훈련으로 작품 분석 능력을 기르시면 설령 낯선 시가 나와도 충분히 시험장에서 여유롭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출문제 반복해서 푸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일치하는 부분일 것이고, 그죠? 기출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비문학 가겠습니다. 비문학. 자, 문법에서 8문제가 나왔고 비문학에서 8문제가 출제되었죠. 많습니다. 비문학 문제 많아요. 시간의 압박, 시간 제한형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8문제면 많습니다, 여러분. 그지? 쉬운 문제만 쭉 나온다고 해도 다 맞기 힘든 게 비문학입니다. 즉, 이 8문항 나왔다, 8문항이 출제된 사실만 해도 벌써 난도가 중 이상입니다. 그 사실만 해도. 근데요, 이번 시험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 나 좀 어려웠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사실 저는 비문학에 그 근거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비문학은 까딱하면 블랙홀에 빠져버리거든. 생각에 꼬리를 물면 블랙홀에 빠지면 시간을 다 잡아먹잖아요. 이 시험은 시간 뺏기면 완전 무방비 상태, 혼란, 대혼란, 카오스 뭐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시험 시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힘들고, 그죠? 뭐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 뭐 누군가가 와, 나는 완전 쉬웠어 뭐 이러면 당연히 화도 나고 열도 받겠죠. 그지? 뭐 어쨌든 체감 난도는 주관적인 것이긴 해요, 여러분. 자,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험생을 가르치면서 선생 입장에서 자, 내린 결론은 비문학 독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얘네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 근시의 개념 이해, 정의 유추, 예시 대조 이거 찾는 거. 지문의 내용도 어렵고 답 찾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한.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누구나 맞출 수도 있지만 누구나 잘하는 사람도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지문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의 군무원 시험보다는 당연히 커트라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 군무원 시험도 해설을 했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난도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첫 번째 글쓰는 성격, 이건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였는데 괜찮았고요. 그 다음 구성 방식 찾는 거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미괄식, 두괄식. 참 오랜만에 봅니다. 미괄식, 두괄식으로 답이 나오는 건. 그 다음에 락항의 생각 추론하기. 사실 이것은 왜 제가 고난도로 넣지 않았는가 하면 사실 내용은 어려워요. 근데 주제만 파악하면 답이 철커덕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난도가 중정도라 생각합니다. 지문은 어려웠지만 답 찾기는 쉬웠다. 그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논리적 배열 순서는 풀만했죠. 풀만했고 화법 역시 대화의 원리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비문학 독해 그럼 어떻게 대비합니까?
역시 있잖아요. 기본적인 독해의 원리, 그 독해의 이론, 뭐 내용 전개 방식, 논지 전개 방식 이런 것들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 전개 방식 문제 나 잘 못 풀겠어. 자꾸 답이 두 개로 보여.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있잖아. 개념이 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유추가 뭔지, 묘사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지. 그런 다음 여러분, 독해 스킬보다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다양한 스킬을 이 문제는 이렇게 이건 이 스킬이야. 이건 B 스킬이야. 이거는 C 스킬이야. 다양한 스킬을 쓸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읽고 푸는 거야, 그냥. 읽고 푸는데 중요한 것은 중심이 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갈라야 돼요. 하나의 지문에서 출제자가 묻고 있는 내용을 발라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킬보다는 꾸준한 훈련입니다. 훈련은 공부랑 달라서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이 8문제요. 앞서서 말한 8문제 누구나 꾸준히 훈련하면 잘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평한 부분이죠. 성실한 자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그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국어 시험 자체가 우리 군무원이 됐을 때 어떤 성실함을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거든요. 그지? 어차피 지엽적인 것도 성실하게 기출문제를 봐야지만 근근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요. 그죠? 자, 추론적 독해보다는 사실적 독해. 지문에 답이 있습니다. 숨은 답 찾기인 거죠. 그지?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령 시험 문제가 추론하라고 해도 지문에 있는 내용의 말 바꾸기에 불과합니다. 한 번 더. 추론하라고 해도 뭐라고? 사실상 지문에 있는 내용의 말 바꾸기 형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지? 그걸 추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사실적 독해를 중심으로 하시고 화법. 자, 마지막 문제. 그 대화의 원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지? 동의의 경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화의 원리. 잠깐만. 대화와 관련된 원리 있죠. 그지? 그 다음 토의 토론. 토론의 개념. 또 사회자. 그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혹시 이 내용 공부하시고 시험에 들어가신 거 맞죠? 그죠? 그리고 뭐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 작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고쳐쓰기가 있었죠. 고쳐쓰기, 개요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있으면 좋을듯합니다. 이번에 고쳐쓰기가 출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작문에서 고쳐쓰기는 이미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것으로 굳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네. 그 다음 한자 어휘입니다, 여러분. 한자 어휘. 한자 어휘가 무려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5문항. 많죠. 한자만 해도 어려운데 무려 5문장이 출제되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시험 문제를 치르면서 우리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소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나마 한자 성어는 풀만했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는 그리 지엽적이진 않았어요. 물론 지엽적인 어휘가 없었던 건 아니야. 그러나 답 찾기는 무리가 없었다. 그지? 그리고 한자의 표기 사실상 어려웠죠. 근데 이게 절차 탁마할 때 맞자가 이게 2012년인가? 갈맞자라고 해서 갈맞자 쓴다고 해서 말맞자가 아니고 갈맞자 2012년 국가직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게 갈고 닦다는 의미가 아닌 거. 그지? 그걸 고르는 문제였는데 사실상 그 문제의 기출을 봤다면 사실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 그죠? 가외돈, 고자질, 아수라장, 관자놀이. 어렵지 뭐. 어찌 안 어렵겠습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역시 그 다음 내용.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찍신이 와야 되는 거죠. 그지? 물론 알고 푼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충분히
어려웠고 대비가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건 맞아요.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푼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서도 어떻게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찍긴 찍더라도 범위는 줄어듭니다. 네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두 문제는 확실하게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요? 일단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한자성어, 무턱대고 한자 도금 표기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정말 고통스럽다니까요. 그냥 아무런 바탕도 없는데 그냥 그것 자체를 외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단순 암기인데. 그거는 아니될 말이고, 여러분 천자 이내, 그래도 어휘가 5문제 정도 나오면 대비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 문학이 4문제 나와도 대비하지 않나요, 많이? 근데 지금 어휘 한자가 5문제니까 더 공부해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물론 이번 시험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기본적인 한자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1000자 내외? 안 되면 한 500자 정도? 600자 정도라도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를 공부하는 게, 이해와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무작정 외우지 말고 분명히 한자라는 게 여러분 그게 이미지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알고 보면 한자가 재미있고 감동적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어찌 보면 감동적이고 중국인의 글자 아니요. 우리 문화도 담고 있는 그런 게 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 한자를 이해하는 것이 시험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삶을 사는 데도 도움이 되어요,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때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게 맞죠. 정리된 걸 어느 세월이 몰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가 있으면 강의를 듣고 아니면 스스로 한자성어나 한자 도금 표기 관련된 것을 기출된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기출된 어휘를 파악하십시오.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굳이 찾아가서 막 하지 말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고유어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고유어 관련해서 또 2문제가 나왔으니까. 그죠? 역시 고유어를 이렇게 막 정리된 거, 막 두꺼운 책, 막 사실상 재미도 없고 다 본다고 해도 시험장에서 써먹을지 말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유어 관련도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다른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여러분, 고유어 자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22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던, 다시 한번 경각심을 한번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 군무원 시험에 대한 총평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지금 시험 끝난 지가 벌써 3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해설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가 되었을 테니까요. 저는 가볍게 답만 확인하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이게 어떤 풀이 과정, 제가 수험생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다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시작하죠.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띄어쓰기. 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자, 지난달은 요게 하나의 어휘니까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그다음 이 겸 있잖아요, 겸. 이게 한글 맞춤법에 나와요. 그지? 겸, 대, 등등, 등지, 등속. 그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43항인가요? 나옵니다, 여러분. 의존 명사 띄어쓰기. 그래서 의존 명사 띄워야 되죠, 이게. 그지? 그 다음에 물 셀 틈 없이는 솔직히 모를 수가 있어. 사실 저 단어 하나 안 외울 수 있잖아,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밑에 3번에 보면 좀 더 큰 것, 이게 한글 맞춤법 46항입니다. 생각나요? 이름절 단어가 연속되었을 때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는 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좀 더 큰 것이라고 그대로 예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지?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부사 그지? 그 다음에 관형어, 체언,
그지? 이름절 단어가 연속되었을 때, 그지? 같은 느낌의 부사, 수량부사, 그지? 관용어 체어는 어떻게? 붙였다 뗐다가 가능한단 말이에요. 붙였다 뗐다가 가능하죠. 이거 공부한 기억 있죠, 여러분? 이것만 명확했으면 사실 물 셀 틈 없이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확실하게 한 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3번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지? 한 잔, 두 잔, 한 입, 두 입, 이 말, 저 말. 꽤 못 온다, 꽤 안 온다. 이런 말들 생각나죠, 여러분? 능커녕은 여러분 기출에 나왔던 거. 그지? 그래서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면 정말 시험의 그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 그지? 그럼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파생법이니까 어근에 접사 붙은 거. 그지? 접사. 스럽 접사. 하다 접사. 그지? 하다 같은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24망이잖아. 그지? 하다와 거리다가 붙는 말. 하다와 거리다가 붙는 말에 접사 이가 붙으면 원형을 표기하고 접사 이나 기타 모음 전미사가 오면 하다와 거리다가 붙지 않는 말은 소리 표기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생각 안 납니까? 네. 하지만 살펴보다 같은 경우에는 접사가 없습니다. 그지? 살피다. 살피다. 보다. 그죠? 그래서 다자리에 연결음이 어가 온 거잖아요. 살펴보다. 그죠? 2번이에요. 그래서 2번도 풀만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 다음 사자성어 적절하게 쓰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경강부에는 정말 사람을 짜증나게 합니다. 정말 이치에 맞지도 않는 걸 강제로 끌어와가지고 무조건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런 사람 있어. 호시우보. 호랑이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호시부와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그지? 어떤 호랑이 같은 어떤 통찰력, 그 다음 소 같은 어떤 성실함,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익숙하지 않아요. 이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를 수 있지. 그 다음 도청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거. 그래서 이건 알아야 돼. 왜냐면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 그지? 길거리의 소문, 뜬 소문, 헛소문이에요. 그지? 그 다음 이번에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을 전화위복. 사실 이게 공부를 떠나서 전화위복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지? 화를, 이게 재앙화자잖아. 화를 바꿔서 복으로 만든다. 그죠? 근데 팀이 크게 이긴 것이 화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아니죠. 자, 4번 정답이요. 그 다음 밑줄친 한자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마무할 때 맞자. 그지? 절차 탁마할 때 맞자. 그 다음에 심신을 연마할 때 맞자. 그지? 이것은 갈맞자입니다. 갈고 닦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맞자라고요. 이 갈맞자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집이다. 그지? 그 나무 목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갈다는 게 어떤 딱딱한 것에 놓고 끼워서 이렇게 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딱딱한 바위, 돌 위에 놓고 가는 겁니다. 그지? 돌 위에 나무를 얹어놓고 가는 거야. 그지? 분명히 그 돌 자체가 뭔가를 가는 기구가 돌로 되어 있을 거라고, 옛날에. 1800년 전에는. 갈맞자죠. 그지? 근데 이게 힘을 주다 보니 근육이 마비되었다. 이 맞자가 이 갈다는 의미는 적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잘 모르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얘가요, 절일 맞자입니다. 절일 맞자, 절일 빗자. 그지? 또는 있잖아, 산맞자를 쓰기도 해요. 마비를요. 그냥 산맞자를 쓰기도 한다는 점, 그냥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 번쯤은 주의 깊게 봐줘야 해요. 그 다음 또 띄어쓰기 나왔잖아. 그지? 그냥 이게 합성어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인 거죠. 그지?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는 어떤 때, 그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럼 이게 시험에 기출에 여러분 한두 번 나왔던 거니까, 그지?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이건 띄워야지. 한 번 실패한 거, 두 번 실패한 거,
아니, 한 번 실패잖아. 그지? 하지만 나머지는 기회가 있는 어떤 때. 그치? 한 번, 두 번, 세 번의 의미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합성어입니다. 1번만 띄웠으면 되지. 그지? 그래서 띄어쓰기 두 개는 아까 말씀했듯이 풀만했다니까요. 그래도. 그 다음, 두 문제가 있는데요. 6번, 7번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일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그 위주로 저는 읽어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밑줄 그은 부분은 노란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과 관련된 약간 똥색 있죠? 그것은 뒷받침 문장.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인류는 잠깐만. 인류는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지? 뭐 그냥 그 부속 성분 이런 거는 빼고 밑줄 쳤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다. 그지?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미국의 원주민이 되지를 어쩌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어쩌고저쩌고. 그지? 그게 다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다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 보면 여러분 지금 역시 마찬가지 앞에 있는 내용의 뒷받침 문장이고요. 여기는 있잖아. 하나만 그렇게 그렇더라고. 왜냐면 다 핵심 내용이야. 자연은 모든 존재의 터전인 동시에 원리며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 의미이기도 하다. 그죠? 또 자연은 생명 그 자체의 활기,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의 표상이다. 또 추가된 거야 이게. 또 그것은 인간이 배워야 될 진리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중심 내용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글쓴이의 성격은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자연주의자가 맞고, 그 다음 지금 구성 방식은 핵심 내용이 뒤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괄식이지. 그죠? 미괄식.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핵심 내용이 포진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6번, 7번은 그래도 풀만했다. 응? 그 다음 8번 문제. 이게 지문은 어려웠지만 문제 풀기는 쉬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선택지를 먼저 읽고 푼 사람들은 그나마 빨리 풀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문제를 풀 때 그 선생님이 해설지에 답 달듯이 푸는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핵심에 역시 핵심이 되는 글쓴이의 의도, 핵심 내용의 노란색,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의 똥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뒷받침 내용, 사실 뒷받침 문장의 내용은 되게 전문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려워요. 자,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그지? 자, 핵심 되는 내용만 볼게요. 주체의 존재 양태는, 인간의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지? 무의식적인 것.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 주체가 무의식적인 것이다. 의식하지 못한다. 그지? 자, 그것을 형성되는데, 그러므로 주체는 무의식적 주체이다. 주체는 주체를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가? 그지? 어쨌든 본문 내용 중심으로. 자, 핵심 내용. 라캉.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생각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지?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 그죠? 말 자체가 철학적이고 좀 어렵잖아. 그래서 지문이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자, 뒷받침 문장 빼고 마지막. 이러한 연유에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논리가 라캉에게 성립된다. 그죠? 마지막 이런 말도 있어. 내가 스스로 원한 욕망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그지? 인간에게 있어 이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망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디 있었을까? 이 내용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서 마치 해설지를 쓰는 것처럼 풀지 마시고 핵심 내용은 뭔가요? 주체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체는 피동적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체의 의식적 사유,
주체는 무의식적이라고 얘기했잖아.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그지? 사유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라는. 그지? 지금 전체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말을 아주 쉽게 던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답 찾기는 쉬웠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 시의 주제로 가장 옳은 것.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1번과 2번은 흔들리지 않는데 3번과 3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걸 시험장에서 생각하신 분 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헷갈립니다. 왜? 주관적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게 맞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게 맞단 말이야. 이럴 때는 지문을 근거로 하시면 됩니다. 지문에 있는 핵심 내용이 어떤 것과 생명에 대한 욕구인가 환희에 대한 것인가 어떤 것에 더 가까운지 생각이 아니고 지문 속에 있는 어휘를 찾으셔야 돼요. 지문 갑니다. 자, 보시면 역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 그지? 근거가 될 수 있는 어휘에 노란색 했습니다. 가을 하늘, 대기. 어때요? 좋대요. 그지? 지금 가을의 풍경은 좋아요. 그 다음, 자, 100일의 환상을 따라서 지금 시적 대상이 해바라기란 말이야. 지금 해바라기를 보면서 느낀 거야, 여러분. 시적 화자가 뭘 봤어? 해바라기를 보면서 느낀 거잖아. 그지? 근데 당연히 이 생각이잖아. 긍정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 봐봐. 그것은 100일의 환상에 따라서 다름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헌신된 모습이야. 해바라기는. 이게 환인가? 아니면 생명에 대한 어떤 의욕인가? 잘 보셔야 돼요. 생의 근원을 향한 환인가? 생명에 대한 의욕인가? 그지? 아폴로 호떡한 눈동자처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아폴로 뭐 알아서 뭐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 생의 근원을 향한, 그지? 금빛가루로 겹겹이 당장한 의욕의 시, 의욕이란 말도 나와 있고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그치? 자, 어떤 향기에 익어가니까 여러분 태양의 축복을 받은 자야.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어떤 의욕시를 갖고 있고 태양의 축복을 받은 자, 해바라기야. 그치? 늠름한 잎사귀에 어떤 경의를 담아들고 찬양. 늠름한 잎사귀들까지 갖고 있어. 태양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의욕의 시를 갖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분명 헷갈렸지만 파악할 수 있죠. 3번이라는 것을. 그래서 쉽지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 자, 글의 제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역시 있잖아요. 사실 저도 국어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수학이 너무 약해. 그죠? 명확하게 이것을 배경 지식 없이 이걸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풀 수 있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의 근거 체크합니다. 자, 방정식이라는 단어.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적절하다. 앞서 얘기한 이 내용에서 방정식이라는 수학 용어는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그지? 이 중심화제가 방정식, 수학 용어에 대한 글이란 말이야. 근데 방정식 볼게요. 근데 이런 방정식, 수학 용어는 엄밀하게 따지면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무관한단 말이야. 되게 무관해. 또 n차 방정식 이러한 내용들은 앞에 내용 너무 어려워서, 그지? n차 방정식으로 구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 n차 방정식으로 구분해줘야만 어떻게? 적절하다. 이거 아닌가? 그지? 또 5차 방정식, 뭐 어떨 정도의 난맥상이라면 5차 방정식 이상이라는 표현이 또 안전하다. 적절하고 안전하고 이거는 무관하다. 방정식의 사용. 이것을 한 방에 말할 수 있는 제목을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럼 또 헷갈렸잖아, 이게.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헷갈리지만서도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적절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사용하면 편안하다, 적절하다, 뭐 무관하다 이렇게 쓰이면 그러니까 1번으로 갔어야죠. 하지만 쉽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 여러분 또 이게 사실 우리가 안과 의사가 아닌데 어찌 잘합니까? 그죠? 이건 집중해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난도가 높아요. 이건 높습니다. 뭐 쉽게 푼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쉽진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어쨌든 문제 풀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그 근거가 되는 내용. 제가 주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근거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 비문학 독해? 어차피 객관식 문제 풀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시면 자,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서 빛이 굴절돼서 망막의 앞쪽에 초점이 맺게 되면 초점이 맞지 않는 상이 맺힘으로써 흐리게 보이는 거야. 앞쪽에. 알겠죠? 망막의 앞쪽에 초점이 맺히면 안 보여. 그럼 뒤쪽에 있으면 더 정확하다, 잘 보인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걸 근시라고 하는데 근시의 개념 나왔죠. 비문학 독해할 때 개념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자, 근시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자, 일단 근시라고 가정했잖아요. 그지? 물체가 가까워졌을 때는 잘 보이잖아, 근시면. 그지? 그래서 망막에 어디에 맺혔던 초점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잖아. 망막의 앞쪽에 초점이 맺히게 되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앞쪽에 맺혔던 초점이 뒤쪽으로 갔겠죠. 뒤쪽으로. 그지? 그러면서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맨 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맨 같은 내용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자, 근시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어떻게? 앞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앞쪽으로 점점 멀어진단 말이야.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지? 앞쪽이지. 잠깐만. 이렇게. 앞쪽, 뒤쪽, 앞쪽.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저도 문제를 풀면서 이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어렵고. 그 다음, 기억을 가리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 많은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는 집마저 남의 손에 설상가상이네. 그지? 엎친 데 덮친 격이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설상가상 나와 있고, 그지? 전호후랑, 앞에 능호랑이고, 뒤에는 이리새끼. 정말 무섭네. 그 다음 3번, 화불단행. 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인데. 재앙은, 불행은, 단행. 혼자 오지 않는다. 한꺼번에 온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개 같은 말이에요. 그지? 근데 여러분,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고장난명이잖아. 외로울 고, 손바닥 장. 그지? 어려울 난, 울릴 명자. 그지? 고장, 외로운 하나의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야. 손바닥을 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뭐 이건 안 돼. 알겠죠? 한 손바닥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지? 그래서 4번은 설상과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지? 엎친 데 덮친 격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 한자와 고유의 결합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지? 이 갈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이소리 현상 또는 사이쇼 표기할 때 이걸 배웠단 말이야, 여러분. 가웬일, 가외 더하기 1, 사사 더하기 1. 이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니은 첨가가 2번 생겼잖아. 가웬일, 사사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이걸 공부할 때 여러분, 이걸 공부할 때 가외는 한자고 얘는 순우리말이다. 그래서 합성어일 때 어근 하나가 순우리말일 때는 사이시옷을 박는단 말이야. 이렇게. 가웬일, 그죠? 사산일도 마찬가지. 얘가 순우리말이고 한자니까 사산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네가 한자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순우리말. 그지? 한자 아니죠? 고자. 그지? 알릴 고자. 사람 자자. 그 다음에 불이 나자 순식간에 장래가 아수라. 이거는 싸움하는 귀신이잖아. 그죠? 장은 마당장자네. 마당장자. 그죠? 네. 그래서 아수라장 3번이 한자와 고요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지? 관자놀이 같은 경우는 이게 꾀다 이런 뜻이죠. 꾀다. 꾀관자. 그지? 놀이는 이건 우리말이고 놀다라는 순수 우리 어근이고 어려웠죠. 그지? 어차피 있잖아. 찍는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잘 찍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14번. 자, 아래 작품과 내용 및 주제가 똑같은 것. 이게 정철의 3인곡이잖아. 여러분. 근데 이 작품의 내용이 주로 뭔가 하면 여러분 뭐 굳이 제가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해석할까요? 여러분? 뭐 해석이야 이게. 자, 내용 잠깐 봐요. 뭐 많지 않으니까. 자, 동풍이 건뜻 불어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까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그지? 가뜩이나 추워 죽겠는데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을 쫓아서 벽에 맡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이미 아니신가? 황혼의 달을 보니까 임금님, 그지? 귀양가 있는 정철의 마음이죠. 임금님이신가 아니신가? 그지? 저 매화 이게 바로 정철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 저 매화 지조와 절개를 꺾어내어서 인계신대 보내고 싶다. 과연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정철아 이놈 그만하면 됐느냐? 나를 사랑하실까? 아직도 미워하실까? 그 다음 내용. 꽃지고 샘난이 녹음이 깔렸구나. 여름이네. 그지? 이 3인곡의 특징이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 그지? 나위 정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는데 부영을 걷어놓고 공작 병풍을 둘러도니까 앞에 내용 중요하지 않아. 가뜩이나 시름이 많아. 날은 왜 이렇게 길단 말인가? 원앙금 베어놓고 그러니까 원앙 무늬가 있는 비단을 베어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어서 금자로 재워서 님의 옷을 지어냈단 말이야. 그 귀양 가서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님의 옷을 만들어내었어. 얼마나 정성이 갸륵해요. 그지? 수품은 커니와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제주도 갖췄구나. 그지? 자, 중간 생략. 산인가 구름인가 뭐도 뭘시고. 산과 구름은 이게 왜 있는가 하면 임금과 화자 사이를 방해하는 방해물, 상징. 가끔 시험에 나와서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천리만길 니라서 찾아갈 거. 그지? 열거든 열어두고 그 옷을 딱 보고 나서 이게 정철이 보냈구나. 자식 기특하고. 이렇게 반가워하실까?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글은요. 잠깐만. 시적 화자가 임에 대해서 그지? 어떤 긍정적 정서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구체적으로 뭐 정성, 매화를 보냈고 옷을 보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정성, 임에 대한 사랑, 그치?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성과 사랑, 그지? 뭘 통해서, 그지? 매화를 보냈고 옷을 보냈으니까, 그지? 뭐 어떤 자기 자신의 분신, 그지? 어떤 선물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이황의 도산시비곡, 그지? 고인도 옛성현도 날 못 보고 나도 옛성현을 못 봐. 자, 옛성현을 못 봐도 여던 길, 그들이 갔던 길, 학문수양의 길 앞에 있어. 그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 것인가. 학문수양의 태도, 얘는 안 돼. 그죠? 그 다음 삼동의 배옷 입고 아멸의 눈비 맞아. 삼동의 배옷 입고 벼슬하지 않은 선비. 아멸, 바위굴 속의 눈비를 맞았어. 여러분,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았어. 구름 낀 변리. 정말 눈꽃만큼 구름 속에 슬쩍 새어나오는 햇볕을 받은 적이 없어. 임금님의 은혜를 눈꽃만큼도 받은 적이 없어. 하지만 서산에 해가 졌다. 이게 있잖아, 여러분. 지금 문제 자체가 내용 및 주제가 요사해야 되거든요. 그죠? 분명히 3인곡은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는 맞습니다.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을 노래한 노래가 맞아요. 근데 지금 내용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지? 왜냐면 임금이 여기선 죽었습니다.
삼인국에서는 임금이 죽지 않아요. 그림의 대상이에요. 시퍼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내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치? 자, 그것을 슬퍼하노라.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고. 그 다음 맷버들 가려 꺾어. 이게 여러분, 이게 매화랑 똑같은 겁니다. 그지? 자, 님에게 보내노라.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그 맷버들이 밤비를 맞아서 세입이 나잖아요.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는 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지? 매화를 보내면서 옷을 정성껏 지어서 보내는 정철의 마음과 유사하잖아요. 그죠? 3번이죠. 4번은 효도하자.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지? 풍수지탄 이거죠. 풍수지탄. 자, 정답 3번이고 그 다음 15번 표준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표준어 규정의 박스 안에 있는 거. 정말 너무 많은 거는 됐고 그 박스 안에 몇 개씩 들어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숭이가 맞잖아요. 발가숭이, 벌거숭이, 뻘거숭이, 빨가숭이, 숭이가 맞고 그리고 총은 항상 충이 맞습니다. 충성할 때 충이 맞다고요. 그죠? 그래서 깡총, 깡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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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껑충, 껑충 맞는 거예요. 그죠? 깡총, 깡총, 껑총, 껑총은 틀린 거예요. 항상 충만 맞다니까. 뭐 이렇게 수업을 했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건 2번이 됩니다. 자, 이거 하나 외워가지고 맞고 이런 게 참 안타까운 문제이긴 하네요. 이러한 문제가. 그렇지? 어쨌든 표준어 규정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어법이죠. 그지? 자, 보시면 얘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것이 이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 봐요. 용언에 높임 표현할 때 선어말 어미 시를 써야 됩니다. 그지? 또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써라. 그게 바로 특수어입니다. 그지? 잡수시다, 뭐 드시다, 뭐 엿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쓰인 게요. 다 쓰인 게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부족해요. 4번 봐요. 할아버지께서 주무시다. 자다가 아니고 주무시다. 특수어휘 있었지? 가셨다. 가시였다의 준말이잖아. 여기에 주체 높임 선어말 하면 시가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6번은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이 군문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만 쭉 있는 게 아니고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아래 글에 나타나지 않는 설명 방식. 이거는 문제 정답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이게 나쁜 문제야 진짜. 시간을 절약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텔레비전에서 그 자막의 종류 예시가 나와 있고요. 예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 그게 자막이다. 정의 나와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그 다음 내용 영화의 자막은 이렇고 텔레비전에서는 자막이 이렇다. 영화와 텔레비전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2번의 유추. 어떤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리하는 방식. 유비추리 준말. 유추는 없어요, 여러분? 18번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지? 이것도 풀만했던 게 뭔가 하면 이 처음에 줬잖아. 그지? 봐요. 각국 정부들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간 활동이 야생 및 원시 지역에서 만들어낸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다라는 거야. 상당한 자원을 각국 정부가 투자해왔다. 자, 순서대로 바로 잡아. 그지? 이 많은 조치들. 그지? 상당한 자원을 투자한 것. 이 많은 조치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지? 이를테면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수십만 명의 조기 사망과 수백만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 막대한 비용을 헛되이 쓴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라고. 그죠? 그래서 나가다. 크게 우리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 19번 수사법. 제가 이걸 왜 고난도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흰 수건, 흰 고무신, 흰 저고리, 흰띠
이게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치? 우리 민족이기도 하지만 어떤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징하고 전 솔직히 조금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슬픈 족속이니까, 제목을 제가 간과하긴 했었던 거지. 슬픈 족속. 우리 민족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흰수건은 바로, 흰 고무신은, 흰 조고리는 바로 우리 민족을 뜻하는 거죠. 그지? 민족. 우리 민족. 어떤 작은 부분, 속성을 통해서 전체를 암시하는 대유법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내 눈인 가치니까 이건 지규이고요. 내 마음은 물결이다. A는 B다. 이건 은유이고. 그지? 파도가 아가리를 쳐든다. 생명체가 아닌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건 환류법이네요. 그죠? 4번에서 의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 칼날을 밟습니다. 그지? 칼을 쥡니다. 싸웁니다. 그지? 어떤 작은 어떤 행위,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전체적 특징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교편을 잡는다? 이거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가 있는 사람들은 칼날을 밟습니다. 맞서 싸운다는 거죠. 그지? 자, 이렇게 해서 4번입니다. 대유법. 그 다음 20번 표기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인사말과 골머리는 이미 기출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기밥 편직을. 공기밥이냐? 만약 이게 밥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 생기면 시옷을 막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편지 그리냐 편지 끓이냐? 여러분, 이거는 시험장에서 욕 먹더라도 한번 했어야 돼. 발음. 편직을 편직글. 공기밥? 엄마 공기밥 주세요. 공기밥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정답에 가까이 갔을 텐데요. 1번요. 그지? 공기밥이 맞죠. 자, 얘는 발음과 표기가 같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공기밥. 그 다음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암 박주현 선생님의 이리아도 구학입니다. 그지? 눈과 귀가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겁니다. 외물에 현혹되면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그지? 눈과 귀를 통한 거 오히려 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지? 그것을 바탕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마지막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앞에 다양한 개구리들이 다투어오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교만한 것처럼 들리고 수많은 축이 번갈아 울리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녹에 차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다 있잖아.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지? 그러나 이 모든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아, 이 모두가 똑바로 듣지 못한 거다. 똑바로 듣지 못한 거란 말이야. 그치?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것이다. 안 좋은 거야. 이거는 가짜 감각이다라는 거지. 그지? 한 번 더. 그냥 품은 뜻이 마음속에 뜻이 있잖아.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라는 거. 그게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사람들은 눈과 귀로만 판단하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는 거. 그지?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반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규와 은유. 그지? 이 부분에 있었잖아요.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이런 부분. 뭐하는 듯한?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고전 수필이니까 일상적 경험도 나와 있어. 앞부분에 보면 우리 집에 있는 산속에 바로 문 앞에 큰 내가 있는데 이러면서 경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4번에 다른 이의 생각을 반박한다. 이게 고정관념을 깬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지? 정답은 2번입니다. 세심한 관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세심한 관찰은 우리 마음속에 뜻이 있잖아. 그지? 그게 귀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2번이 틀립니다. 보다의 활용형인데 이것은 여러분 활용형이지만 거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로 보다. 그지? 만만하게 보다. 좋을 것으로 보다. 이거는 평가하다? 평가?
판단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손해를 보다. 손해가 생겼다는 거잖아. 이거 다르죠. 2번 정답. 이런 문제도 있어야지 풀죠. 그지? 그 다음 23번 동의의 경률에 따라서 대화를 한 것은 뭐냐. 동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 대화를 할 때 차이점 있잖아요. 차이점은 낮추는 거야. 그지? 일치점을 높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1번과 2번에서는 그런 거 아예 찾을 수가 없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하니까 제가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야? 자기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기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는 거잖아. 이건 겸양의 경률인데. 겸양. 여러 침대가 중에서 이것이 커서 좋은데요? 살까요? 했을 때 일치점을 극대화. 네, 그 침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정말 좋군요. 일치하는 거. 동의하고 있는 거. 그냥 개념을 몰라도 4번이 답이 아닌가요? 여러분? 자, 24번입니다. 자, 고유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정답은 동량이었어요. 동량은 한자가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지? 구할구, 빌걸자. 그지? 사람이 이렇게 숙여서 빌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빌걸자죠. 그지? 무리중자, 살생자. 이거는 고전 문법 할 때. 그지? 중생. 옛날에는 세상 모든 거였는데, 이제는 사람만 뜻한다. 뭐 그렇게 해서 배웠는데, 중생. 그 다음, 사랑과 슬픔. 그지?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 자비. 그죠?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지엽적이잖아요. 이 지엽적이란 말, 대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건데? 관련된 모든 단어 어떻게 공부할 건데? 대비가 막막하잖아. 이런 게 지엽적인 거라니까요. 그 다음 이제 로마자 표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맞게 표현한 건 뭐냐? 복연필. 이거 사람 이름 맞지? 그지? 복연필. 자, 이름의 첫 글자 대문자로. 보크. 그 다음에 연필. 자, 니은창 가면 안 되죠.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소중한 것이니까 우문의 변동, 니은창가, 뭐 비음아 이런 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연필, 대문자. 이연. 붙임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잖아. 그지? 필 이렇게. 이거 써야죠. 복연필. 그 다음 청와대. 발음도 청와대 아니야? 그냥 쓰면 되네. 청 이렇게. 그지? 대 이렇게 쓰면 되네요.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음되잖아. 되잖아. 한라산. 리을이 연속 2개 보이잖아요? 그지? 그럼 LL이 써야 돼. 그지? 이렇게 LL이 써야지. 한라산.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체언일 때 로마자 표기에서 체언일 때 축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얘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크. 그지? 잠 앞에서는 KTP를 쓰는 거지. 부크. 자, 축약이 없으니까 H 살려서 북한. 그지? 산 이렇게. 4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5번은 그래도 그나마 편하게 풀 수 있었고요. 자, 정답 4번이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거 넘어가서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도 기본기에 충실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많이, 그지? 이게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법원직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은 하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만 공부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야. 제가 본 장수생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지 않고 기출문제만 풀어서 반복적으로 빨리 접근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장수생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내용, 좀 길지만 힘들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학습해서 수많은 기출문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군무원 강의, 해설 강의 2022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가 더 잘 되셔서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